자, 오늘부터 공통수학 원 부분에 대해서 나갈 텐데 한 번은 들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 잊어먹었을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정리를 하는데 잡는 부분에서 꼭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두고 계속 질문할 거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거랑, 두 번째, 개념 원리라는 교재로 기본 내용을 잡을 거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RPM 같은 경우는 과제로 나갈 거야. 과제로 나갈 텐데 어떤 때는 좀 많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적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조절할 테니까 그건 니네한테 물어보고 할 거니까 그것만 좀 신경 쓰고 하면 돼. 오늘 첫 단원이 되게 중요해. 지금 하는 첫 단원 내용을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 정리 가서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래서 1단원이 뭐냐면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되는 부분이야. 다항식 계산. 자, 지금 우리가 쓸 곳은 없어.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노트나 이런 부분이 좀 준비해주면 있겠지. 혹시 뭐 이면지 지금 필요하다. 여기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노트 있는 사람은 노트 꺼내시고요. 자, 최대한,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 건, 우리가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해주잖아. 그 영상을 찍잖아. 이제부터 계속 찍을 거야. 그러면 뭐냐면 집에 가서 노트 하나만 준비하시고 개념 정리를 한번 싹 해보는 게 축제야. 앞으로 계속. 알겠지?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되게 잘하거든, 그거.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색깔표를 갖다 정리 되게 잘하는 애 있어. 선생님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바라진 않는데 한번 정성 들여서,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내용 정리하거나 오답을 하는 경우에 2시간을 넘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오답만. 그래서 선생님 부탁할 거, 이제부터 해야 될 건 첫 번째, 우리가 개념 원리로 우리가 개념 설명과 우리 기본 문제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 두 번째로 숙제가 RPM이야. 됐어요? RPM인데 요거는 숙제를 하되 금요일에 우리 오잖아. 그치? 요때 테스트를 볼 거야. 총 2개를 볼 거야. 문제 수는 6에서 8문제 사이야. 그럼 짧게 보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테스트를 보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노트 한 권씩 준비하자. 일반 노트. 이것도 숙제기는 해.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 근데 해보면 익숙해지면 이게 도움이 나중 가도 되거든. 뭘 할 거냐면 오답 노트라고 해서 많이 해보기도 했을 거야. 오답 노트를 할 건데 총 한 번 할 때, 한 수업당 할 때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그 수업에 대한 개념 정리 또는 본인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지.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문제 또는 문제를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앞, 뒤로 한 장. 한 장을 하는 거야. 됐어? 두 번째로 우리 숙제가 나가고 채점을 니네가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채점을 하고 나면 틀린 문제들이 있지.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오답을 한 번 더 할 거야. 요거 역시 한 장이야. 그러면 2장이 돼야 되겠지. 알겠어? 정 안 되면 선생님이 요거 저기 노트 만들어 줄게. 아예 철로. 알겠지?
그래서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지금은 당장 노트를 좀 해봐.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다음 주쯤에 아예 노트를 만들어주던가 할 테니까 요거 가지고서 계속 해나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해주던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할 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얘랑 요거 숙제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고 기존 스타일과는 좀 달라. 그쵸? 그러니까 계속 니네가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 그 문제만 푼 날이 있어. 만약에 문제 질문 받고 이것만 한 날이 있어. 그러면 개념 정리 안 하냐? 그날도 그냥 개념 정리 한 장을 하는 거야. 어떤 거 하냐?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하던 아니면 니네가 아직 익숙해 않았던 그런 내용이나 우리 책에 없는 내용도 해줄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적어놓는 거. 알겠지? 그래서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 요거는. 그래서 아마 요거 하는데 문제를 오답해서 베끼는 거 아니야.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오답 문제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틀렸어. 만약에 채점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냥 오답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틀렸는데 내가 고쳤어. 고쳤으면 세모 표시를 할 거야. 그렇겠지? 표시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답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또는 선생님이 니네가 모른다고 해서 풀어줬어. 그럼 이해를 했잖아.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 장 정도 하면은 오답 문제가 많이 나와 한 10문제 나올 거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 풀이 과정을 좀 자세히 쓰다 보니까 답만 쓰는 거 아니야. 문제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몇 쪽에 몇 번, 어떤 교재 몇 쪽에 몇 번 위에 한 줄 딱 쓰고 그거에 대해서 가리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리고 한 칸 띄고 구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요거는 선생님이 우리 톡방에 잘한 거 한번 올려줄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면은 진짜 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학생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학생인데 하나고 관한 학생이야. 근데 걔는 약간 사상이 이상했어. 오답이 미친 애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 책에 문제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 지도 똑같이 그렸어. 네?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던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걔는 그게 습관이 된 거여서 야 너 오답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렸대? 3시간 정도 걸린대. 야 그런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 근데 자기는 이거 하는 게 더 좋대. 그래서 했어. 했는데 그 학생도 이제 그 자기만의 루틴이 있지만 하라는 거 계속 했거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요것만 지켜도 어느 정도 잊어먹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좀 지켜줘. 알겠지? 만약에 요걸 못했어. 그러면 최소 금요일날 왔을 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강 누를 거야. 숙제 안 되면 보강 불러야지. 와서 그냥 뭐 수업 없는 날 와갖고 학원에 와서 우리 자율수 있잖아. 와서 숙제하고 가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요것만 지켜주면은 얘들 충분히 실력 높이는데 할 수 있거든. 니네보다 더 못하는 애들도 이거 하고 나서 실력이 많이 올랐어. 진짜. 난 니네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지켜줘. 알겠지? 처음에 힘들어. 처음에가 힘들어. 왜냐면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어. 근데 요것만 지켜서 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는 걸로 우리 할게. 여기서 혹시 부담되거나 그런 거 있을까? 아직은 없어? 한번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 이제 어머니한테 결과가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우리 처음 우리 수업했던 요 부분에는 진도 나가고 내신 나가거든. 나하고 수업하는데 좀 적응시키려고 했었던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잘해야 되니까.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 질문했을 때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대답해 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항식 계산이라고, 정확히는 다항식 계산이라기보다는 연산이라고 얘기하거든. 다항식의 연산.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할 거야. 다항식의 연산. 자, 우리가 보면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어. 다항식 뭐였냐? 항이 많은. 그치? 이 다가 만을 따였어. 한자로. 맞아? 항은 우리가 곱하기나 나누기로 이루어져서 구분할 수 있는, 즉 빼기나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이 형태의 항들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2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연산이라는 건 뭘까? 연산이라고 하는 거. 사칙 계산. 그치. 우리가 연산은 총 2가지로 해서 나눠. 다칙 연산이라는 거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를 해. 요거를 있어요. 여기까지니? 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지금은 교과형이 다 바뀌어서 연산이라고 그냥 통합해서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 말로 할게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일반 연산 들어봤니? 안 들어봤지? 근데 내 문제에서 풀어봤어.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쌍동그라미, 세모, 뭐 동그라미, 별 뭐 이런 규칙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문제에서 얘를 얘라고 할 때, 일 때라고 이런 말들 본 적 있죠? 네. 맞아요? 이게 일반 연산이야. 그러면 일반 연산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문제에서만 적용하는 규칙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네들 일반 연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거든? 일반 연산 나오면? 네. 왜 어려워할까? 일반 연산 나오면 왜 어려울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치. 두 번째, 뭔 말인지 몰라서. 근데 봐봐. 이 의미는 단순한 거야. 우리 더하기 빼기라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기호화해서 더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수를 요 기호가 나타내면 더하시오, 빼기가 있으면 빼시오,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시오, 이 의미잖아.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요 기호가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하고 둘이 곱한 다음에 빼줘라 라는 그냥 규칙인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뭔 소리야 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거든. 만약에 이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 x-2 동그라미 y-2라고 되어 있어. 그럼 문자가 달라지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거든. 위에 거는 이해를 했어. 근데 밑에 거는 모르겠대. 근데 되게 단순한 거야. A 자리에 얘가 있잖아. 그러면 A 자리에는 얘 집어넣으라는 거야. B 자리에는 얘 집어넣으라는 거. 그럼 이거 의미가 뭐야? 얘랑 얘를 더하고, 즉 x 빼기 2 더하기 y 빼기 2를 하고 빼주라고. 뭘? 둘이 곱한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쓰라는 게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첫 번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니네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나마 정리해서 한 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자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적 사고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그 두 번째, 니네 여태까지 배운 거는 그냥 답 구하기 형태였어. 그게 익숙해. 그냥 얘 나왔으니까 누누 대충 보고 답이 나와.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식이라는 걸 세워야 되고 한 가지 개념이 아니고 두세 개의 개념이 섞여 있으니까 뭔 멍멍이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가 되는 거고. 2차 함수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거든. 2차 함수가 2차래.
그러면 x 하나 집어넣으면 y가 하나 나오는 게 함수야. 근데 2차 함수의 특징은 x 값이 두 개를 집어넣는데 똑같은 y 값이 나오는 거야. 제곱이니까. 이런 특징인 거거든. 그러면 그 특징을 갖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냥 막연하고 막 그래프 그리라고 하고 뭔 할 게 많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왜? 니네는 스스로 그냥 한 명에 답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데 그게 아니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들이 얘기 나온 게 하나 있죠. 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많이 하지. 솔직히 니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원이야? 네. 맞아? 내야? 아니요. 뭐야 아니야. 정신 차려. 자, 근데 니네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 끝날 때까지 배우는 게 실제로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그냥. 이거를 복잡한 내용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냥.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나열을 해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것뿐이야. 되게 단순한 거거든.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고? 니네 알게 모르게 쓰고 있어. 야, 간단한 예로 1부터 100까지 더한대. 그럼 니네는 어떻게 계산해?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럼 쭉쭉쭉 해가지고 100까지 다 더해? 그렇게? 아니요. 자, 원인은? 음. 1부터 100까지 더하래.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평소에 하는 거. 저도 쭉 어. 계속 더할 것 같은데. 현서는?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막 끝에 막 돼가지고. 그치, 처음과 끝. 1 플러스 100 한 다음에 100과 1, 50, 2와 99 똑같이 다 100일이 나오니까 50으로. 두 개로 나누니까 50 곱한다 해서 50, 5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그게 왜 나왔냐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배우는 게 다 그런 식인 거라고. 알게 모르게 쓴다니까. 이게 수학적 사고가 조금 늘어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189를 계산하래. 189를 만약에 이런 거야. 201 곱하기 199 하래.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생으로. 생으로 곱했지.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생으로 곱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잔머리 쓰면 어떻게 하느냐? 200. 야 200이 편하겠니? 아니면 201이 편하겠니? 200 편한. 그치. 200 플러스 1 곱하기 200 마이너스 1. 그 이거 뭐야? 합차. 합차. 그럼 4만에서 1 빼는 거잖아. 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냥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니까 얘들 제일 값도 구할 때 이런 집 많이 하잖아. 180 마이너스 20을 해서 이렇게 갖고 쓰잖아. 그렇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야 어차피 두 자리인데 100이랑 80이랑 나눠놓고 20이랑 1이랑 나눠놔. 얘를 뺄 거야. 그러면 요거 여기서 하나 빼면은 60이지. 60에서 1 빼면 59. 그럼 더하면 답은 159. 그렇지. 분리를 해서 보면은 편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오래 걸려. 곱하기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와서도 얘기했잖아.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가 아니고 잔머리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풀 것이냐. 이거라. 내가 현지 와서 여기 수업한다고 해도 똑같다니까. 니네가 안 받아먹으면. 알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와 오늘 하는 내용에서 진짜로 오늘 한 내용 잘 들으면 뒤에 나머지 정리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 알겠지? 자, 중간에 문제 풀면서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좀만 집중해. 여기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 단원에서 배울 건 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하자라는 거라고. 이 단어는. 알겠어?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책에 보면 뭐 나와 있냐? 용어가 나와 있어. 근데 양심적으로 얘기하자. 자, 우리 거기 내용 봐봐. 10쪽에. 용어 모르는 거 있어?
상수항, 계수, 다항식, 차수, 동류항.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요. 양심적으로. 없어? 없죠? 네. 왜 없을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치. 그냥 단순히 배웠다고 근데 없어? 아니지. 계속 써먹으니까. 아, 야, 1 더하기 2가, 아니, 1 더하기 2가 얼마야? 3이. 왜 3이라고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잘 생각해봐. 1 더하기 2. 처음 할 때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겠지. 개념 상황이 들으면. 그냥,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머리가 작아서 선생님이 이거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그거대로 외웠어.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근데 지금 니네가 머리가 컸잖아. 굳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니까 얘는 당연시 되는 거야 하니까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겠지.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네. 여기 단어는 뭐 해야 되나? 그 용어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다항식에 뭘 하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자고.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할 거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거야.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되게 어려워 보여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못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양심적으로. 못하는 사람 없잖아. 왜? 중학교 때 주구장창 했잖아. 더하기 빼기.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EX 문제를 갖다 그냥 바로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필수 예제 1번 같은 거. 필수 문제 1번.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A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랑 B가 2X제곱 마이너스 XY XY제곱 뭐라고 있냐 마이너스 X 세제곱 Y 뭐 이렇게 많아. C가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래.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문제에 보면 문제 쓰는 거야. 1번에 A-2B-C를 구하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풀어 이거? 일단은 먼저 아래에 있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전개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해서. 그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쭉 나열을 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죠.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다 보면 틀려. 이게 그래서 틀리는 거거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자, 뭘 얘기할 거냐면 다항식과 덧셈과 뺄셈에서는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거냐면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풀 거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어차피 중요한 말은 동류항이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동류항. 동류항 뭐야? 그치? 같은 동, 부류. 그치? 한마디로 항인데 같은 부류의 항이래. 말 그대로 문자의 종류와 더하기로 하잖아요.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류항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동류항끼리 계산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덧셈 뺄셈에서 할 게 없어 솔직히. 동류항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푸느냐.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 이 덧셈 뺄셈 파트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키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리 맞추기라고 하면 돼요. 자리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단순해요. 자리 맞추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자리 맞추려면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요. 새로운 게. 자,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 내림차순. 뭘 내쳐? 내림차순. 두 번째, 오름차순. 요 두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원에서. 자, 내림차순. 뭘 얘기하는 걸까? 차수가 응.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 그치, 내려가는 거야. 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의 원래 정의는 최고차항부터 상수항 순으로 써주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상수항부터 최고차항까지 순서대로 쓰는 게 오름차순이야. 이렇게만 배웠을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내림차순 저거 미 이거 뭐 이거? 수학 옆에 체육차. 최 선생님 흘려서 그래 미안.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이 두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은 당연히 니네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뭘 중요하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기 x 세제곱, y 세제곱, x제곱, y라고 돼 있어. 됐어? 자, 그래서 첫 줄에 항상 나오는 게 x에 대하여, y에 대하여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하면 x 외에는 전부 다 숫자 취급인 거야. 자, 이거 몇 차일까? x에 대해서. 3차. 얘는 Y에 대해서 3차. 아니 x에 대해서라고 했잖아. 아. 이시. x에 대해서 얘는 3차, 얘는 0차. 0차, 얘는 2차. 2차.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신경 안 쓰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첫 줄에 무엇에 대하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 y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 그 얘기는 x와 y 둘 다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거 아니야? 얘 몇 차? 3차. 얘 3차. 얘는 2차. 3차. 3차요? x, y에 대하여라고. 아, 2차 곱하기 1차. 3차. 3차지. 그래서 그러니까 3차인 거야. x, y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자가 종류가 다르더라도 내가 둘 다 문자 취급을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차수라는 건 문자와 문자를 곱했을 때 나오는 차수잖아.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 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요? 이 때문에 그러면은 저 B는 했을 때 x, y 제곱 그것도 3차예요? 얘 그 옆에 마이너스 x. 그지 얘 3차지. x, y에 대하여 한다면. 근데 x에 대하여 하면 얘는 2차, 1차, 3차 이렇게 되는 거고 y에 대해서면 0차, 2차, 1차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x, y에 대하여 한다면 2차, 3차, 4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y에 대하면 얘는 4차식인 거야. 알겠어? 근데 그렇게까지 정말 미치어갖고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가끔가다 나와요. 얘가 x, y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내 문제 끝까지 안 읽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무엇에 대하여 또는 무엇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안 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이해했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얘를 니네가 이렇게 갖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계산을 니네대로 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2 가로 2x 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y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전개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너무 힘들어. 우리 그거 책의 풀이도 이렇게 돼 있어. 솔직히. 그래서 근데 우리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하기 싫잖아. 그치?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요거는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자, 얘야. 그럼 똑같아. 첫 번째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를 구한다라고 할 거야. 됐어?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세로로 쓰기를 할 거야. 단 자리 맞춰서. 자, 내가 이제 자리 맞추기라고. 됐어요? 자, 그럼 기준을 놓자. x나 y나 어쨌든 여기서는 한 문자를 정리해야 돼. x로 할래? y로 할래? X? x로 할까? 그럼 x에 대해서 하자. 됐니? 자,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쓸 거야. a는 줄 맞출 거예요. 자, 지금 여길 보던 x에 대해서 최고차 몇 차야? 3차. 얘는 3차. 얘는 3차. 4차면 4차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x에 대한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줄 맞추기를 할 거라고. 자, 그럼 a에 대해서 써보자. 여기가 x 세제곱이야. 됐어? 그 다음에 x제곱 있니? a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써? yx제곱 바꿔 써도 되고요. 그냥 x제곱 y라고 써도 돼. 알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해주고. 1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비우고 여기다가 다시 그냥 2y 세제곱 이렇게 쓰자고. 자리 맞추자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b에 대해서 쓸게요. b에 대해서 x 3차 있으니까 마이너스 y x 세제곱.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있으니까 플러스 2x 제곱. 1차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2y가 아니지. 마이너스 y x y 제곱 x. 그 다음 없잖아. 이렇게 됐네. 그래서 c 2x 세제곱.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없고 여기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맞춰 쓰라고. 자리 맞추기라는 게 이거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것이 아니야? 이거? 초등학교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쓰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똑같이 쓰면 된다고. 원이 이해했어? 원이 어떤 거에서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돼요. 상수에서 왜 이 y x에 대해서만 x에 대해서라고 했잖아. 그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했잖아. 요거는 내가 분명히 x에 대하여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상수가 되는 거지. x가 없으니까. 그럼 a는 3x에 3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들어가도 돼요? 여기 네, 2x 제곱이 들어가도 돼요? 왜 2x 제곱이야? 거기 2x 제곱 없잖아. 어느 거 얘기하는 거야? a가 요거잖아. a. 요거 그냥 정리해서 쓴 거라고. 다른 거 아니고 얘 정리해서 다시 쓴 거라고. 귀찮더라도.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로 더 할 거야. 더 할 거라고.
그냥 어차피 빼기나 뭉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 그냥 더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개수를 붙일 거야. 자, 여기 앞에 개수 뭐야? 1이지? 그럼 얘는 변함없어. 얘는 마이너스 2가 있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자고.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됐어? 얘는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해했어? 네. 자, C. 계산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자, 그 다음 뭐해? 그냥 더해. 순서대로. 봐봐, 그러면 여기 1, 2y, 2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 4. 2y 플러스 3이 되겠지? x 세제곱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x 세제곱. 이해했어? 네. 자, 그럼 여기는 더하기 개수들만 마이너스 4x 제곱. 그래서 플러스 2y 제곱 x. 여기는 계산 마이너스 y 세제곱. 됐니?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계산 실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치? 세로로 쓰지 말라는 보장 없다고.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요? 자리만 맞춰놓고 계산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다항식 계산 나왔었거든? 그때 계산 어려웠고 막 길고 하니까 짜증났었거든? 요 방법 알았으면 좀 더 편해지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마저 해볼게. 자, 2번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 기본 문제. 여기 다음에 이거 그거 보고 있는 거. 자, 거기 두 번째 뭐 있어? 그다음 마이너스 3 가로 2b 2b 마이너스 40. 4야. 자, 정리 한번 하자.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a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b고 얘 계산 플러스 12c네. 맞니? 네.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쭉 나열해서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A 그대로 순서대로 맞춰서 x 세제곱 플러스 살짝 끼워놓고 2x 제곱 띄고 마이너스 2y 세제곱 칸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여기에 가상의 이런 칸을 만든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세로 줄 맞추기 한다고. 그래서 줄 맞추기라는 게 자리 맞추라는 게 이런 거야. 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B는 뭐였어? 여기가 마이너스 y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플러스 2x 제곱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y 제곱 x였죠. 됐니? 네. 자, C는 2x 세제곱 여기가 플러스 y 세제곱. 웬만한 부호까지 같이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어떻게 할 거다 우리? 더할 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됐니? 네. 원이 됐어? 네. 그럼 니네가 기억해야 되면 다시 한번 이겼나? 뭐 한다? 이런 문자 계산은 자리 맞추기 할 거다. 대신 내림차순하든 오름차순하든 문자 하나에서 정리를 하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예구하라며.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자, B에는 아유 숫자 크다. 마이너스 5 곱하래. 그럼 얘 뭘로 바뀔까? 플러스 5. 플러스 5로 바뀌네. 얘는 마이너스 10. 그렇지.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5. 플러스 5.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12를 곱하래. 그럼 얘는 24. 24. 얘는 플러스 24. 아니지 12지. 큰일 날 뻔했다. 12. 됐어요? 네. 멀리 되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그냥 계산하는 거야, 세로대로. 자, 이거 계산하면 여기에 y 있으니까 5y 문자 있으니까 써주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3 x 세제곱 되겠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 네. 뭐 하나 계산 틀린 건 없지? 네. 자, 여기까지 됐니? 네. 근데 왜 저기 13이라고 돼 있니? 네, 어디요? 여기가 y에 대해서 5y 너뭐 계산 틀린 거 있나? x 세제곱 뭐 못하는 거 같은데? 네. 그치? 풀봐도 13이 안 13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24 아닌가? 아 잠깐만요. 아닌데. 아 나온다. 13이 나와요. 아 이게 내 선생님이 뭐 10 잘못 쓴 거 있네 해서 a가 x 마이너스 2y 아 여기 오타 났네. 어디다 놨어요? 여기 제곱이잖아. 여기 제곱이잖아. ABC 제곱이지. 네. 그럼 계산이 다 틀리겠네. 자주. 에이 진짜. 제곱이니까 달라지네.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값이 틀려졌네. 자주. 잠깐 세제곱 여기가 세제곱이네 또. 그리고 제곱이 아니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답이 이상하지. 아, 그 문제 다른 걸로 가. 우리 어차피 하는 방법 알면 되니까. 어차피 답이 이상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세 개를 안 썼으니까. 기본 문제니까. 여기까지 됐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겠어? 네. 그럼 여기에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빼주고 y 플러스 10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5y 제곱 x 될 거고 얘는 14y 세제곱 되겠네. 됐어요? 됐니?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가로가 편해? 얘 계산하는 게 편해? 이게 편하겠지. 네. 네. 근데 잘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는 세로 계산 많이 했었어. 네. 근데 중학교 와서는 가로를 무조건 쓰래. 세로 계산하지 말래. 그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써도 상관없다고. 알겠어요? 정리만 되면 되니까. 요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니네 이 상태로만 계산하니까 식도 길어지고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네. 자, 거기 2번 같은 경우 보면 2번 같은 경우 거기 문제 2번 보면 우리 이거 A값 B값 따로 구해서 가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됐어?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둘이 더하고 빼줘서 A 따로 B 따로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알겠니? 근데 가끔가다 한 번에 계산될 수 있게 나오거든. 근데 요거는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밑에 4, 5, 6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둬야 될 건 뭐냐면 덧셈의 성질이라고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될 텐데 덧셈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덧셈 빼서 같이 갈 건데 다 필요 없고요. 뭐 얘기할 거냐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 덧셈과 뺄셈 파트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건 동류항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자리 맞추기.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 두 번째, 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우리 책에서는 덧셈에 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 또 뒤에 가면 곱셈에 관한 성질이 이렇게 나와. 다 필요 없어. 그냥 법칙만 생각하면 돼. 자, 법칙에는 총 나오는 게 여기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교환 법칙 뭘까?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 너는? 여기서 나온 걸 보면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원인은 교환 법칙이 뭐야? 그냥 편하게 얘기해. 틀린 상관없다니까. 교환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봐봐. 여기서 교환 법칙 나왔어. 근데 우리 나중에 집합과 갖고도 교환 법칙 나왔었어. 그럼 그때마다 할 거야? 그 의미가 달라?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법칙이라는 거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법칙이라는 거 어떤 연산에 대하여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자, 좀 전에 민혁이가 얘기했듯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 이거잖아.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교환, 자리를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연산에 대하여 항의 위치를 바꾸어 계산하여도 성립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환 법칙이야.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연산이냐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덧셈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단 말이야. 뺄셈은 같대 틀려. 틀려요. 틀리니까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고. 뺄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우리 집합하거나 합집합 같은 경우나 교집합은 성립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합집합, 교집합도 연산이라고 했잖아. 한마디로 어떤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원래 얘가 나오려면 옛날 7차 교육과정, 네 부모님 세대에서 배웠던 그때 가면은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게 있었어. 네. 그 항등원, 네. 역원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빠졌어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중요한 거 그냥 어떤 연산이냐에 따라 항의 위치를 바꿔 계산했는데 성립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놓고 어떤 연산이 기준인 거야 그냥. 요 말이 제일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이 이해했어? 그러면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집합이 됐던 뭐가 나왔던 간에 그 연산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배우면서 잘 생각해봐. 우리 뭐 이렇게 1 더하기 2 또는 뭐 이렇게 쭉 수익 나오면서 얘가 뭐
무슨 법칙이 썼는지 헤라에 빈칸 넣기 있던 거 기억나? 아, 네. 그치? 근데 거기서 그냥 교환 법칙하면 틀려요. 왜? 항상 이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쓰라고 돼 있어. 그렇지 않아? 무슨 법칙에서 그냥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안 썼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이렇게 써 있어. 덧셈에 대한, 덧셈 뭐야? 연산이잖아. 연산에 대해서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고등과정은 구체적으로 좀 배우자라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네. 됐니? 그럼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거, 교환 법칙은 자리 바꾸는 거 아니고 주어가 바꾸는 게 주어가 아닌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연산에 대하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결합은 뭐냐면 서로 같은 연산에 대하여 계산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여도 성립한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결합 법칙이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같은 연산에 대하여. 서로 같은 연산이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예를 들어서 써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같은 연산에 대해서 계산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성립한 게 결합 법칙이야. 근데 니네는 결합이다 해서 묶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A 빼기 B 더하기 C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같아? 아니요. 다르죠. 네. 안 되잖아. 성립 안 하잖아. 네. 연산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로 또 성립해요. 아, 네. 그치? 네. 왜? 여기를 더하기로 바꿨으니까. 더하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연산 기준으로 하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같은 연산에 대하여 이 말인 거야. 알겠어? 그럼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하여. 주어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를 하여 계산하여도 성립한다. 됐니? 네.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분배 법칙은 A 곱하기 B 더하기 C일 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성립한다. 이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주어는 서로 다른 연산에 대하여 이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됐니?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연산이냐에 따라 계산했을 때 성립하는 걸 보고자 하는 게 이 법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외워두면 내일 집합 가서도 어제 집합 합집합 연산이구나, 교집합 연산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따로따로 외우는 거고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덧셈이라고 하는 하나를 잡아놓고 한 거잖아. 근데 우리 통틀어서 해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도 해? 그렇지 않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이게 얘기하는 덧셈과 뺄셈이야. 끝이야. 혹시 여기서 어려운 거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덧셈 뺄셈 그냥 넘어가다시피 해.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에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야. 겁먹지 말라고요.
어차피 니네들 해야 될 건 뭐다? 얘라고. 다항식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자고. 알겠어? 아마 오늘 나누기까지는 안 할 거야. 나누기까지 하게 되면 항등식 개념까지 싹 다 들어가야 돼서 나누기는 안 하고 아마 곱셈까지만 우선 해볼 건데 곱셈 나오면서 이제 조금 짜증나긴 해요.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게 곱하기야. 자, 다항식의 곱셈 뭐 생각날까? 다항식의 곱셈 뭐 생각나? 괄호 4개 있는 거. 이게 가로 4개 있는 거? 소가로. 또 뭐 생각나? 다항식의 곱셈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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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다항식의 곱셈 아무 생각이 없어?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막 ab 그런 거? 너는? 현서는? 그 외웠던 거.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야. 우리가 그걸 통합해서 뭐라고 불러? 곱셈공식. 그래, 곱셈공식. 죽으라 외워야 되는 곱셈공식. 어쩔 수 없어. 알겠어? 자, 근데 첫 번째로 하는 길에서 지수 법칙부터 해요. 지수 법칙은 니네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대수 파트 들어가면 또 해요. 이건 또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근데 지수 법칙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문자든 숫자든 동일한 거에 대해서 곱했을 때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곱셈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이거야. 자, 뭔 얘기하고 싶으냐? 첫 번째로 똑같은 밑이 똑같은 얘가 밑이라고 하죠. 얘를 곱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느냐 이거야. 얘는 어떻게 썼니? 얘는 AM이냐? A M 플러스 N 플러스 N M 자, 얘죠. 플러스 N 제곱.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외우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단순히 봐봐. 이거 A의 M제곱 이거 뭔 의미야? A를 M만큼 더했다. 더했다 이 새끼야. 곱했다. 곱했다죠. 이거는 A를 N만큼 곱했다. 근데 그 사이 뭐가 있어? 곱하기. 그러면 곱하기 다 곱하기인데 아. 귀찮아서 더한 거야. 음. 원리가 그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2의 5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래. 이렇게 하면 얼마다? 2의 2의 8제곱. 8제곱. 그치? 문자로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거잖아. 왜 2를 5번 곱한 거? 2를 3번 곱한 거 쭉 나열하면 총 2를 몇 번 곱한 거야? 8번. 그래서 더하는 거라고. 다른 의미 아니라고. 곱하기가 계속 나오니까 왜? 같은 연산에 대해서 본 거야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연산이라고.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일 때 더하기이면 두 번째로 했던 게 뭐였어? 나누기가 있죠. 아. 그럼 나누기 뭐였어? 왜요? 자,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 빼기로. A M. 어떻게 했어? 세 가지로 나눠서 했잖아. 어떻게? m이 m보다 클 때와 m하고 n이 같을 때와 m하고 n이 있을 때 얘 n이 더 클 때 이렇게 나눴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때는 m이 더 그냥 크니까 빼요. 빼주면 됐는데 얘는 0이 나오니까 얘를 예. 그냥 1. 1이다. 왜냐면 0번 곱했으면 없는 거가 아니야. 최소 단위가 1인 거야. 곱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a의 n-n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네.
그럼 여기서부터 헷갈린 거거든. 자, 이게 뭐냐면 수의 체계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초등학교 때 자연수라는 걸 배웠어. 네. 맞아? 근데 우리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라는 걸 배웠어.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정수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를 한다고 했어. 많이 네. 정수 왜 나왔다고 했어? 정수. 구분하려고? 어? 구분하려고? 아 진짜 잊어먹었잖아. 뭐 정수 왜 나왔다고 했어? 정수. 어. 정수 음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려고. 이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단순하게 얘기해줬잖아. 마이너스 계산하요. 그걸 조금 더 음의 부호. 아이 저 말씀하려고. 그렇지. 빼기가 안 돼서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 근데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면 자연수 나와? 안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만든 거라고. 이해했어? 네. 그러면 우리 잘 봐봐. 우리 지금 이 개념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확장하자고. 우리 정수 배웠잖아. 네. 됐어? 그럼 뭔 얘기냐면 이거를 알아야 될 건 얘만 기억하고요. 됐니? 네. 곱하기 때 뭐야? 더하기 지수는 그러면 나누기 때 뭐 생각하면 된다고? 나누기. 곱하기 때 더하기야. 그러면 나누기 때 뺄셈. 그래 빼기 하라고. 이거 외우지 말라고. 왜 지수를 자연수가 아니고 확장을 시킬 거라고. 그건 뭔 얘기냐 이런 거야. 자, 요거 계산하래.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단순하게 가자고. 자, 나누기는 뭐라고? 위치 같을 때 지수끼리 어떡하라고? 빼기. 빼기. 빼라고. 2 빼기 5. 말씀. 그렇지. 이렇게 쓰라고. 됐어? 나누기 뭐야? 빼기야. 근데 단 우리 지수에서는 우리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까지 확장한 거라고. 알겠어? 네. 근데 그럼 마이너스 같은 경우 그러면 얘를 보통 쓰면 안 되니까 얘를 바꿀 거야. 어떻게? 우리 차수가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0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를 분의 1로 바꿔준 것 뿐이야. 마이너스가 그냥 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A의 세제곱. 그냥 빼기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 계산 실수하지 말고 그냥 빼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한마디로 지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세 번째로 지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뭐 하겠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는 얘가 되는 거지. 그만큼은 또 한 번 더 곱하는 거.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곱하기가 되는 거고, 교환법칙 성립하다 보니까 얘는 AN제곱에 M제곱 순서를 바꿔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네. 됐니? 네. 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안 했냐? 나누기. 나누기 안 했죠? 맞아요? 네. 자, 나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수 과정 올라가서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아. 자, 뺄셈은 정수가 안 돼서 나왔다고 했어. 아, 정수는 뺄셈이 안 돼서 나왔다고 했어. 네. 그러면 유리수는 뭐가 안 돼서 나온 거야? 곱셈. 곱셈은 항상 성립이잖아. 더하기하고 곱셈은 항상 성립이잖아. 네. 나누기가 안 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분수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의 체계를 알고 있어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유리수는 나눗셈이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나눗셈에는 유리수까지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해서 뺐으면 얘기했잖아. 네. 유리수까지 확장하려면 분수 형태를 써야 되잖아, 지수가. 네.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아, n분의 m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거 원래 정확히는 어떻게 하냐? 그냥 맛보기로 보면 이런 거야.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a가 된대. 그러면 x는 얼마야? x는 a, 중학교 3학년. 루트 a. 그치? 폴마 루트 a잖아. 네. 맞아? 맞니? 네. 네. 이게 확장이 되는 거야. 얘를 어디에 썼냐? x는 8마 루트 a거든? 이걸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x에다가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제곱이 없어야 되잖아. 네. 등호니까 양쪽에 2분의 1을 곱할 거야. 아, 네. 됐어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x는 a의 2분의 1제곱이네? 유리수까지 같지? 네. 한마디로 루트가 2분의 1? 2분의 1인 거야. 아, 그래서 대수과정 가서 이걸 배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안 하는지 알겠지? 네. 정수까지만 정수까지도 확장 안 해. 자연수 내에서만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이걸 확장을 해서 정수냐 유리수냐 확장하는 거야. 지수에 대한.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니? 네. 그럼 만약에 그럼 3분의 1도 있겠네. a 루트 a? a 루트 아니지. 아니. n 제곱끝. 아. 세제곱끝.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a가 된대. 네. 그때 x는 세제곱끝 a라고 썼었잖아. 이게 그거야. 그러면 얘는 따지고 보면 뭐야? a의 3분의 1제곱인 거 아니냐. 아.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대수 과정 가서 이걸 배우는 거야.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됐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이거 배운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봐야 니네가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다고. 알겠어? 근데 자, 얘 나왔으니까 뭐 해야지 포인트 잡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만 갖고 얘기할 거 아니고 이제 뭐 할 거냐면 곱셈 공식 할 거야. 자, 곱셈 공식 외워야 돼요. 맞아요. 네. 양심적으로 자기가 다 외웠다. 기억하고 있다.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몇 개는 기억하고. 곱셈 공식은요.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얘는 전대였죠? 네. 펼쳐지는 거. 맞아요. 네. 자, 간단한 얘기로 x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요거였죠? 됐니? 네. 근데 문제는 얘 세 개짜리 나오면서 6한 거잖아. 그치? 자, 하나 더 써보자. 그럼 세제곱은 x 세제곱 어.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 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맞아? 아마도요? 아마도. 맞는지 모르겠지. 안 외웠으니까. 자, 세제곱 쉽게 외우는 방법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아까 덧셈 뺄셈 하면서 내림차수 오름차수네 얘기했지. 네. 맞아?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보자. 뭔 얘기냐면 x 기준으로 앞쪽에 x 있으니까 최고차가 몇 차 나오겠어? 2. 그래서 x제곱 x 0차. 아. 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제곱 1차 0차.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세제곱 세제곱 2차. 2차 1차 없는 거. 그 다음 뭐겠어? 세제곱 제곱 1차. 1차 없잖아. 오. 이제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거는 원래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서 네. 원래 이거거든. 개수 갖다 얘기하는 거. 자, 뭐냐면 봤었어요. 얘가 어떤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뭐 a 플러스 b 여기가 여기 2인데 미안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자리는 그대로 1로 가는데 여기 사이가 더한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1 들어갈 거고 더하면 얼마? 3. 여기는 3. 그래서 1, 3, 3 이건 거야. 원리가 이해했어? 네. 네. 됐니?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느냐? 풀만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면 풀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완전 형식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 자, 근데 이게 원리가 전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상한 거 한번 보여줄 거야. 잘 들어. 자, 얘부터 할게요, 그냥. 네. 자, 첫 번째 거는 x 곱하기 y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2번. 첫 번째 거. 2번. 두 번 곱한 거잖아. 네. 맞아? 네. 자, 경우의 수로 가자. 경우 있어요. 자, 얘 따로 얘 따로야. 그래서 네. 두 묶음 중에서 뽑을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먼저 여기서 x만 뽑는 경우는 여기서 x를 뽑았어. 이 경우가 몇 개일까? 한 번. 한 개밖에 없지. 여기서 x랑 x니까 맞아? 네. 자, 둘 중에 하나에서 이쪽에서는 x를 뽑았어. 여기서 y를 뽑았어. 얘는 그러니까 여기는 x 제곱이 되는 거겠지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x y 되겠죠. 네. 여기서 y 뽑고 여기 x 뽑으면 XY. x y 되겠지. 얘 y 뽑고 y 뽑은 거 말고는 없잖아. Y 제곱. 그러면 y 제곱이 되겠지. 이거를 다 더한 게 이거야. 음. 그러면 세 개짜리 해보자. 세 개짜리. 네. 자, 여기에서 x 뽑는 경우는 X 세제곱 한 번. x 세제곱 한 번밖에 없어. 네. 맞아? 자, 그럼 지금 봐봐. x 하나 뽑는 거, 두 개 뽑는 거 이렇게 얘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를 만약에 하나만 뽑을 거야, 아니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럼 얘 두 개 뽑고 예를 들어서 이거지. 네. 맞아? 그 y 한 번 뽑는 거잖아. 네. 경우의 수라면 몇 가지 나오니? 이거? 대충 6가지. 여섯 가지야? 아, 세. y 여기서 뽑거나 여기서 뽑거나 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니야? 네, 세 가지. y 뽑고 x 두 개 뽑고 y 하나 뽑는 경우. 네.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3xy잖아. 맞아? 네. 이해했어? 네. 원인지 이해했어? 네. 네. 자, 만약에 x 한 번만 뽑는 경우는 그것도 세 가지. 그치? 여기가 x 뽑고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네. 그러면 3xy 제곱이죠? 음. y 세 개 뽑는 경우는 한 번. 하나밖에 없잖아. Y 제곱. 더하면 끝. 오. 경우의 수야. 뭔지 알겠지? 네. 네. 이거를 일일이 원래는 다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외우기 힘들고 했잖아. 경우의 수라고. 뭔지 알겠어요? 네. 네. 이해했어? 이해됐어? 그럼 조금이면 쉬워지겠지. 자, 여러분 고3 내용 배웠습니다. 이 고3 고3의 하나. 합통. 아. 확률과 통계야. 그래서 나중에 이항정리라고 해서 배워요. 다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머리가 나쁘거나 못하는 게 아니라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 전개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보여주면서 외워. 이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쉽잖아. 네. 쉬운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가지수로. 가지수책 여러 가지 보여줬잖아.
됐니?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 공식 외운데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 알겠어? 네. 자, 근데 사장님 내가 이 공식도 따로 줄 거야. 한 50개 되거든? 진짜 외워야 돼. 근데 50개요? 어? 50개. 다 외워야 돼. 근데 거기에 1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다 있어. 자, 근데 외워야 되는데 자, 얘를 외운다는 기준이요. 선생님이 외운다는 기준과 니네가 외운다는 기준은 달라요. 뭐냐면 외운다는 기준은 뭐냐면 니네가 생각하는 외운다는 기준은 자 이거 뭐야 대답 못하다 이거잖아. 아 맞다 이러면 외웠다고 해. 선생님 이거 아니야. 외운다는 기준이 아니야. 자 간단히 이거야. 자 11의 제곱은 121. 생각도 하기 전에 입에 먼저 나오는 게 외우는 거야. 몸에 배야 돼. 25의 제곱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안 해온 거라고. 25의 제곱 625. 13의 제곱 190. 169. 이게 안 해온 거야. 13.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이거 나왔네 그럼 생각하는 동안 손을 쓰고 있어야 돼. 이게 외운 거라고. 알겠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요거 외적으로 선생님 따로 프린트 준 거에서 자주 나오는 게 하나 있어서 꼭 외우셔야 될 게 자, 요거 얘는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B 더하기 BC 곱하기 C A 빼기 ABC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느냐? 이 형태 구하는 문제 생각보다 잘 나왔죠? 됐어요? 네, 한번 돌았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뭐 생각나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요거 세 가지. ABC 1 아닌가? 잠깐만. 생각나는 거 없지? 자, 3차 근과 계수 관계. 3차 방정식이야. 나중에 가면 또 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문제가 된 거야. 근과 계수 관계에서 쓰이는 공식이야. 얘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거 만약 예를 들어서 5x-3은 0이라고 합시다. 네. 그럴 때 세근의 합은 2고 두 개의 곱은 나중에 가서 쓰는 게 요거거든. 풀마구나. 자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얘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럼 얘네 이거 어떻게 했냐? 얘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2-알파는 베타 플러스 감마고 2-베타는 감마 플러스 알파고 2 감마 플러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 해서 요 세 가지 여기다 집어넣고 전개해서 풀었었거든. 나중에 와서 보여줄 거야. 또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전개해서 푼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를 외워두면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됐니? 네.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자주 쓰이는 공식에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저 공식이고 두 번째로 나중 가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어. 나눗셈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어떻게 돼? 자, A 나누기 B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 A라고 하는 것은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익히게 하거든? 맞아? 네. 근데 식으로 주어져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하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뭐 나머지 구하려면 되게 어려워하거든. 자, 제발 부탁인데 식 이렇게 쓰세요. 알겠어? 곱셈 공식처럼 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하게 등호잖아. 좌우 비교를 할 거야. 자,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처음부터. X제곱. x 제곱이 되면 돼. 네. 얘랑 곱해서는 절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 2차 끝냈으니까 1차와 요거랑 곱하는 거랑 계산해서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3X. 그렇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얘랑 이렇게 곱하고 얘랑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잖아. 2. 그치? 2가 되겠지. 네. 됐어? 이해했어요? 네. 얘가 나오려면 얘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분배해 주는 거잖아. 네. 원래 찾아가는 거야. 어. 얘 곱하려면 얘 나오려면 얘랑 x 제곱이랑 곱해야 될 거고 제곱은 얘랑 1차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거잖아. 그렇게 찾으라고. 알겠어? 네. 여기까지 했어? 자, 우리 하나 안 했어. 뭐? 상수항. 나머지. 상수항. 아, 네.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러면 5가 나오려면 7이 더해져요. 아. 이해했어? 네. 되게 단순하게 했다. 식 써놓고 뭘 나눈데 다 필요 없고 식 쓰고 여기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분배해 주듯이 얘가 좌우 같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 방법만 기억해 두면 나머지 정리 뒤에 가서 쉬워요.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 이거 익숙해진다면 진짜 나머지 정리 뭐야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얘가 0이 될 때 하고서 집어넣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자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등이? 그럼 곱셈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공식 외워야 되는 거랑 니네가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중요한 단원이야. 여기까지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가 크다고요.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 하면은 어디까지 된 거냐면 곱셈공식 전형까지 실제로 보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 전이면 26쪽까지거든. 26쪽까지야. 알겠니? 네. 자, 그럼 오늘 숙제는 RPM이 아니고 이거 아, 여기. 개념 원리 26번까지 푸는 거. 알겠어? 20번이요? 네. 26번. 26. 쪽 아니. 26. 6쪽이야? 네. 6번 아니야? 쪽. 문제 26번이었죠. 26번. 아, 3번이구나. 3번까지 꼭 풀어갖고 오셔야 되고 개념 정리하는 거라. 그럼 오늘 RPM 숙제는 많이 안 할게. 너무 많으면 못하니까. 숙제 니네 또 안 해볼 거잖아, 이제 시간. 할 거예요. 이거 수요일까지 하는 거죠? 네. 그 안에 세세한 것도 풀어야 돼요. 아니. 유형 익히기부터 풀어요. 네. 유형 ET부터 풀 건데, 원래대로 하면 13쪽까지 풀어야 되거든? 네. 이거 13쪽까지 푸는 거는 금요일까지. 아. 아니, 오.
13조에 금요일까지 아니구나. 요거 1단원이니까 실제로 보면 16조까지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와서 이거 풀면 된다고.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됐니? 네. 좀 부담은 덜 되지? 네. 자, 오답 반복해갖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네. 다음 주에 오답 검사할 거니까 오답부터 하셔야 돼. 알겠지? 네. 아 풀고 틀린 거보다 개념을. 기능을. 알겠지? 네. 오답이랑 내용 정리. 이렇게 해서. 알겠니? 네.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